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또 그분이 2000년 그러니까 24년 전인 2000년 새천년에 미국의 대통령에 출마하셨죠. 자, 여기 석촌호수입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서호의 북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산책하는 분들, 뛰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호의 북쪽 조깅로입니다. 자, 서호의 한복판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둠에 깔려 있습니다. 서호의 한복판에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북서쪽 방향에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고, 이 서호 한복판에 있는 게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입니다. 자, 서호의 남쪽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8월 19일까지 무려 22년 5개월 1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하고 있는 공간이 잠실 석촌호수 제가 비추고 있는 이곳 조깅로입니다. 동호와 서호를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입니다. 조깅로의 폭은 5m 정도고요.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무릎 충격을 완화시켜 줍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산책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달리기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 촬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방을 풀어놓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을 풀어놓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이 9시 12분입니다. 현재 45분 동안 촬영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밤 9시 12분입니다. 아까 풍납토성에서 8시 30분경에 출발했는데요. 지금 9시 12분이니까 45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엘고 전 부통령이 그렇게 1997년에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따님들과 함께 풀코스를 완주하셨고요. 현직 선출직 최고위직 공무원의 42.19km 완주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은 2000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하셨었죠.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을 하시다가 임기 만료를 한 두세 달 남겨두시고 2000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셔서 공화당의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와 격돌했는데요. 엘 고어가 조지 워커 부시보다 총 득표수는 더 많습니다. 엘 고어가 5100만 표, 아들 부시가 5050만 표. 그러니까 엘 고어가 조지 워커 부시, 즉 아들 부시보다 50만 표가 많은 5100만 표 정도를 득표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 제도이고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 고어는 선거인단 확보 숫자가 266명, 아들 부시는 271명, 아들 부시가 엘 고어보다 선거인단은 5명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아들 부시가 제43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총 득표수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낙선이 됐던 케이스가 미국 헌정 역사 235년 중에 총 5번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부터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때 상대당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이 총 득표수는 한 6,300만 표, 도널드 트럼프가 6,100만 표 정도, 6천만 표 정도.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총 득표수는 300만 표 정도가 더 많았는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훨씬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45대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2016년 대통령 선거고요. 그리고 과거로 가면 19세기 때 1888년에 제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보다 12년 앞선 1876년에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도 1876년에 당선될 때 그런 식으로 총 득표수는 상대보다 뒤졌으나 선거인단 확보에서 앞섰기 때문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1824년에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엘 고어 전 부통령이 아들 부시한테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게 바로 총 득표수는 엘 고어가 앞섰으나 선거인단 수는 뒤져버려 가지고 엘 고어가 패배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미국 헌정 사상 235년의 헌정 역사에서 총 5번 있다라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98년에는 현재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가 1998년 미국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7살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에 완주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자,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질 바이든 여사가 47살의 나이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1951년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이고 질 바이든 여사는 그보다 9살 연하인 1951년생인데요. 1951년생인 질 바이든 여사가 1998년에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완주를 하셨으니까 그분의 나이 47세 때입니다. 4시간 30분 2초에 완주하셨으니까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을 안타깝게도 2초가 초과돼 버렸습니다. 2초가. 자, 4시간 30분 이내 완주해야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달성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2초가 초과돼 가지고 4시간 30분 2초에 질 바이든 여사가 완주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정사상 영부인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현재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입니다. 물론 영부인이 되기 전에 완주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는 1977년에 결혼을 하셨는데요. 원래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슬픔이 많은 분이십니다. 1972년 11월에 미국 헌정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이 되셨는데요. 델라웨어주에서 미국 헌정사상 5번째로 젊은 나이인 만 29세의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당선된 지 한 달쯤 후에 부인하고 자제분들이 크리스마스 쇼핑을 가시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께서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따님과 함께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이가 생존했는데요. 아들은 1살짜리 아들 하나, 또 2살짜리 아들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드님만 2분이 생존했지만 중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성장해서 큰아들은 2015년경에 델라웨어 주의 법무장관 신분이었는데요. 그분이 뇌종양으로인가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차남이신 헌터 바이든이죠. 헌터 바이든 둘째 아드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1971년생인가 길 겁니다. 71년생. 그러니까 그 교통사고 당시에는 만 1세였던 거죠. 그리고 그분의 형인
70년생, 그 당시 교통사고 당시 만 2세였던 그 형은 2015년경에 델라웨어주의 법무장관 시절에 뇌종양으로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하셨었죠. 1972년 12월에. 그 다음에 지금 질 바이든 여사와는 어떻게 만났냐면, 질 바이든 여사께서는 1951년생이신데요. 1970년인 19살의 나이로 대학교 미식 축구 선수와 결혼을 하셨는데 4년 만에 1974년에 별거에 들어갔고 그 이듬해인 1975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그리고 나서 이혼한 지 2년 후인 1977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지금의 현직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77년이니까 지금부터 47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47년 전인 1977년에 재혼을 하신 건데요. 그게 재혼하신 때가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첫 번째 부인과 사별한 지 5년이 된 시점이었고, 질 바이든 여사는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지 2년이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그 두 분이 재혼을 하셨고 1980년경에 따님 한 분을 출생시키셨죠. 여하튼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시는데요. 그 질 바이든 여사가 1998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 47살의 나이로 4시간 30분 2초의 기록으로 42.19km를 완주하셨습니다.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을 2초가 초과가 돼버려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기록이죠. 그 다음에 한국의 명사들을 말씀드리면, 유인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근에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에 제33회 파리올림픽 대회 선수단을 총관장을 하셨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신 유인촌 장관께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도 문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께서는 1951년생이시니까 질 바이든 여사와 나이는 동갑이십니다. 자, 이 유인촌 장관께서 2005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 2005년도면 이분의 나이 54세 때입니다. 유인촌 장관께서 54세의 나이였던 2005년 조선일보 춘천 마라톤 대회에서 4시간 40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셨고요. 그 다음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는 1964년생이신데요. 자, 이분은 2006년에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대회, 동아마라톤이라 하죠. 동아일보 서울국제마라톤 대회에서 2006년 동아마라톤에서 원희룡 장관께서, 그때 나이가 1964년생이시니까 2006년도면 42살의 나이입니다. 42살의 나이에 원희룡 전 장관께서 동아마라톤에서 3시간 59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께서는 1962년생이신데요. 이분은 2019년도면 57세 때입니다. 57세 때 오늘 소개해드린 분 중에 가장 고령 시기에 완주하신 거죠. 안철수 의원께서는 1962년생이고 2019년도면 57세 때인데요. 2019년 57세의 나이로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베를린 마라톤에서 3시간 46분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하셨습니다. 자, 아들 부시 대통령,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은 1993년 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실 때 나이가 47세였는데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보다 10살이 더 많은 57세의 나이 2019년에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서 아들 부시 대통령의 기록보다 2분 늦을 뿐입니다. 2분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3시간 46분의 경이적인 기록으로 완주하셨고요. 그로부터 5주 후인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2019년도 11월 초에 3시간 59분에 또 한 번 완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 완주자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인데, 물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완주하셨죠. 그게 1993년 텍사스주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47살의 나이에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는데요. 안철수 의원께서는 그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은 2019년 베를린 마라톤에서 57세의 나이로 3시간 46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셨고, 그로부터 5주 후인 2019년 11월 초에는 또 세계 5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59분에 완주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연세를 감안하시면 대단하시고요. 또 그분의 부인이신 김미경 서울대 교수님도 풀코스를 몇 번 완주하셨습니다. 안철수 의원님 부부 정말 마라톤 부부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시각이 9시 25분인데요. 롯데월드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립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밝은 데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송파대로이고요. 송파대로 잠실 석촌호수 서호 방향이고요. 반대로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이처럼 뻗어 있고요. 송파대로 이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전방 3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요. 전방 약 1km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곳 동호와 서호를 연결해주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송파대로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남쪽 방향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송파대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 위인데요. 자, 여기 굴다리 위에 저기 외국인 여성 한 3분 정도 흑인들이신 것 같은데 훌라후프를 가지고 무슨 운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달리기 하는 분들 잠실 석촌호수 남쪽 조깅로 서호의 남쪽 조깅로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저녁 9시 27분인데요 제가 오랜만에 천호역 근처 풍납토성 한성 백제의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는 풍납토성에서 한강 자전거길을 따라 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한 45분 정도 달리면서 촬영했는데요. 자, 이곳에 도착해서도 추가로 촬영했기 때문에 1시간 10분 정도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리면서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 한미일 3국의 명사들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님, 그 다음에 미국의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 또 미국의 부통령이셨던 엘고 부통령, 질 바이든 여사, 한국에서는 위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이상 일본의 명사 1분, 미국의 명사 4분, 한국의 명사 3분, 총 8분의 한미일, 한국, 미국, 일본의 명사들의 42.19km 완주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기 흑인 여성분들께서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 위에서 훌라후프를 가지고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 굴다리 위라서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9시 29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각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자, 오늘 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오늘 열대야가 서울 기준으로 30일째 열대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30년 전 1994년 7월 8일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는데요. 제가 그때 공군학사장교로 제대하기 1년 전입니다. 공군학사장교로 제대하기 1년 전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했을 때 전군의 비상령이 발동됐습니다. 북한이 남침할 수도 있어서 전군의 비상령이 발동이 됐는데요. 그때 제가 공군학사장교 제대 1년 전, 그때가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 더운 날씨가 전개됐던 게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던 연도인데요. 그로부터 30년 만에 그 기록을 깰 거라고 일기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정말 2024년 무더위 서울을 기준으로 30일째 열대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혹서기 무더위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 위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송파대로를 질주하는 차량들이고요. 자, 훌라후프 운동하시는 흑인 여성분들입니다. 자, 송파대로 북쪽 방향이고요. 이번엔 송파대로 남쪽 방향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